안녕하세요. 달캐기 유튜버 밴쿠버 최대희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스에 있고요.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도로에서 영상을 안 찍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찍을 때가 있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리얼터다 보니까 요즘 마켓이 사실 바이어스 마켓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아니면 바이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 이거는 이제 셀러 마켓일 때는 내놓으면 빨리빨리 팔리는 거죠. 조건 안 달고. 네. 그리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셀러 마켓이고, 바이어 마켓인 거는 뭐냐면 매물도 많고 바이어가 가격도 깎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물은 쌓이고 바이어들은 초이스가 많아지고, 바이어가 이제 깎을 수도 있고 조금 까다롭게 무슨 조건을 더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이어한테 맞춰졌다 해가지고 바이어 마켓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 상황은 바로 바이어스 마켓일 때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바이어스 마켓은 맞습니다. 그리고 셀러들이 리스팅이 많이 쌓여요. 서로 눈치 게임 하는 지금 시간이죠. 왜냐면 금리가 조금씩 또 찔끔찔끔씩, 조금이 아니야, 찔끔찔끔씩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좀 더 기다리면은 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또 셀러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 내게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계속 리스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먼저 무브를 하지 않으니까. 바이어도 좀 더 기다리면 금리가 0.25%가 내려가니까 에이,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 셀러 쪽에서도 조금 더 내려가면 내게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그래? 그럼 가격 좀 내리지 마. 그러니까 서로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작 말하면 지금 바이어 마켓이 맞긴 해요. 왜냐면 셀러가 빨리 팔고 싶은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빨리 사주면 좋죠. 바이어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바이어들이 돈이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오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버는 만큼보다 훨씬 가격이 뛰어 있는 거를 느끼는 거죠. 보통 요즘 이제 꼭 그 부동산 쪽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만 하더라도, 아니면은 다른 뭐 기계나 뭐 이런 것들 볼 때 가격이 이게 한 10년 전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3, 4년 정도 전의 가격을 기억하잖아요. 그때랑 갑자기 확 차이가 나니까, 폭등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그 가격에 몇 년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이면 당연히 오르는 게 그때 가격이랑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불과 피부에 와닿는 그 레인지 속에서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버는 돈이랑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 마켓이긴 하지만 바이어들이 돈이 없다. 요즘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사람, 돈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프로퍼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베드 정도를, 그러니까 아이 딸린 식구로 갖고 있었다가 계속 이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이제 그동안 조금 돈을 모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를 조금 싸게 팔더라도, 왜냐면 자기는 예전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올랐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 거를 120%는 못 받더라도 한 100%, 한 90% 나는 깎을 의향이 있다. 아니면 95%까지, 오른 가격의 95%까지 내가 좀 깎고 팔더라도 나는 다음 거, 예를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집을, 아니면 3베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물도 많고 가격까지 깎을 수 있는 여력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걸로 가는 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즘
요즘 저희 매물의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아주 좋죠. 지금이 제격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샀다가 이제 새로 이제 사는 사람인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마켓이 그렇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냥 주섬주섬 아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저희가 어쨌든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집을 사든지 제일 필요한 게 물론 자합도 중요하고 몰기지를 받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자합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디파짓을 모으는 겁니다. 사실 디파짓을 모으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러면은 디파짓을 모으려면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첫 구매자들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몰기지를 갚고 이제 그게 이제 자산이 올라감으로써 좀 이득도 보고 그거를 통해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또 다음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첫 구매자나 앞으로 이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디파짓입니다. 디파짓 부분이 참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눈사람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큰 눈덩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주먹만한 거,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푹 풀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모아서 큰 공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처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꽉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처음에 이렇게 꽉꽉 져가지고 만드는 그 딱딱한 그 작은 스노우볼이 바로 디파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굴리는 그 부분을 이제 몰기지랑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짓을 얼마를 모아야 되냐? 바로 원베드 기준으로, 가격에 비해서 다르겠지만 원베드 기준으로 할게요. 예전에는 20%를 원했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라고 해보죠. 40만 불, 4억. 10%가 4만 불, 20%는 8만 불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5%는 그러면 2만 불이 되겠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40만 불짜리 없죠. 네, 스튜디오 가면 40만 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하이라이즈 기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40만 불짜리 없긴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조금 쉽게 하고자 저희가 50만 불짜리에 20% 디파짓이 20% 디파짓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합니다. 좀 계산이 좀 틀릴까봐. 그러면 50만 불짜리는 5억, 요거에 대한 20%는 이건 쉽죠. 10만 불, 10만 불이 1억이죠. 그 다음에 10%가 5만 불, 그 다음에 당연히 5%가 2만 5천 불. 자, 5%, 10% 쪼갠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그랬나? 그래서 보통은 캐나다가 LTV가 여러분들이 첫째, 제1금융, RBC, CIBC, 그래요. BMO, 스코샤 이런 것들이 뱅크가 있죠. TD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1금융이에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제1금융에서는 보통 LTV를 80% 이상 줄 때도 있고 그냥 기본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80%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20%라는 디파짓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한국은 좀 모르겠지만 한국은 LTV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 분들이 더 빠삭하겠죠. 자, 8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80%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대략적인 그냥 평균치예요. 평균치 80%. 자, 그러면은 20%를 하려면
자, 원베드 기준으로 50만 불짜리 원베드는 있습니다. 50만 불짜리 할 때는 이제 1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1억. 자, 제가 또 뭐 얘기를 안 했지만 뭐 당연히 투베드는 더 비싸고 70만 불, 80만 불, 심지어는 100만 불, 1밀리언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상세하게 안 다룰 텐데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40에서 50만 불 정도 하면 그냥 위치는 한 랭리 정도의, 요즘 랭리가 핫해요. 랭리 정도의 원베드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한, 또 정말 이제 원베드가 핫한 데는 사실 브렌트우드죠. 브렌트우드랑 메트로타운 이런 데는 저는 지금 다운타운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브렌트우드까지 한 65에서 75 사이가 원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모아야 되는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50만 불이고 뭐 나머지 60, 70, 80 요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50만 불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1억을 20%가 1억 다운이고요. 10%가 5만 불, 5천만 원, 5%가 2만 5천 불, 2,500만 원. 이렇게 잘라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되게 20% 디파짓에다가 막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놀란다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실 5%라는 돈이 새 차 가격보다 싸요. 요즘 차값이 비싸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현금으로 새 차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리스나 파이낸스를 하겠지만 그 파이낸스 가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간 정도 되는 기업들, 좀 좋은 기업들 말고요. BMW, 벤츠 뭐 이런 거 말고 테슬라 포함, 렉서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레벨도 요즘은 이제 차가 꽤 높습니다. 한 5만 불 정도는 줘야 SUV 중간급이나 뭐 중형 세단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5만 불 정도. 4만 5천에서 5만 불. 그러니까 그 4만 5천 불에서 5만 불이라는 그 돈이 여러분들의 그 자동차인데 그게 여기 오늘 계산한 거 보면 40만 불일 때 저희가 10% 디파짓이 되는 거고요. 4만 불. 50만 불 10% 디파짓이면 5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거기다가 붙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시게 자동차 값,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동안 붓는 그 자동차 값이 사실 10% 디파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아니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좋은 차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차가 예를 들어서 한 8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되겠죠. 8만 불에서 10만 불짜리 그 럭셔리카의 그 가격은 다시 말하면 40만 불짜리의 20%, 그 다음에 50만 불의 20%, 8만 불에서 10만 불의 가격은 여러분이 벌써 고민해서 내가 너무 비싸서 아파트를 못 사겠다라는 그 20%의 디파짓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사실 디파짓을 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세이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뻔히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찝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치만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으려면 이거 뭐 아파트 원베드 밴쿠버 비싸서 살 수 있겠어? 물론 다운타운이랑 브렌트우드는 비싸요. 그거는 뭐 제가 가격을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켓이 지금 비쌉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브렌트우드에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운타운에 살 수 있는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물론 직장이 거기라서 꼭 그게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뭐 렌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훗날 혹시 자기가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커뮤트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를 갖고 있고 싶은지를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정도, 뭐 제가 말하는 중간이 대충 뭐 모든 BMW, 벤츠, 그 다음에 렉서스, 테슬라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중간 정도로 보면 돼요. 새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유즈드 카도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0%는 그 정도 가격이 된다. 만약에 내가 럭셔리 카를 간다, 뭐 BMW, 벤츠, 렉서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20% 디파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그거를 살짝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20%를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디파짓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자, 또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20%가 있지 않아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길게 말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20%가 물론 캐시로 딱 있으면은 너무 좋죠. 그러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뱅크에서 LTV 해가지고 몰기지 받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20% 모으기가 사실 힘들죠. 왜냐면 자동차도 사실 저희가 뭐 새 차를 캐시로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파이낸스나 리스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모으는 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좀 돈이 있는데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옵션이 좀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죠. 하나는 5%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짜리를 사고 싶은데 25,000불이 캐시가 있어요. 그동안 그래도 모았어. 25,000불을. 그러면 5%잖아요. 그러면은 세컨 몰기지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또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 크레딧이 좋아. 그래가지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조금 쓸 수 있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든가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세컨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은행에서 조금 더 이자를 주고라도 그러면 그 디파짓이 조금 해결이 되죠. 20%까지 아니면 10%까지 보통은 이제 새 집이 아니고 분양을 아닌 경우는 5%부터 시작해서 물론 좀 리스키하죠. 근데 5%, 10%, 15%, 20%를 다운한다고 보통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내가 몰기지를 받겠다 해가지고 5%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솔로냐 아니면 결혼을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결혼을 했을 경우는 두 분이 같이 이제 명의가 들어갔을 경우 몰기지를 두 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포커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이제 80% 받기도 조금 그런데 세컨 몰기지까지 받을 수 있냐?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혼자 하면은 정말 20%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이드로 빠지지만 밴쿠버에서 집을 살려면 사실 결혼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꼭 원베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둘이 같이 소득이 있을 경우는 몰기지 하나 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80%를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디파짓이 아까 말씀했던 듯이 5%에서 10% 사이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혼자 하면은 힘들다라는 거. 근데 혼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5%에서 10%, 5%라는 지금 디파짓이 있을 경우는 일단은 세컨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상황을 한번 잘 보고 아니면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를 하여튼 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보태서 디파짓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5%가 부족하죠. 근데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면 20%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15%를 만들어서 다운하고 80에서 85%를 LTV로 받으면 되죠. 한 금융에서.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5%가 있고 나는 이거 꿀 데도 없고 죽어도 못하는데 사고 싶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요. 요즘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높고 사람들이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디벨로퍼에서 앞으로 향후 분양할 거에 대해서 디파짓에 관해서 조금 낮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5% 처음에 계약할 때 분양 계약할 때 5% 내고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 5%를 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갈 때 나머지 5%를 내고 몰기지 시작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 해가지고 15%의 디파짓을 나눠내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다시 기준을 잡아서 50만 불짜리면은 25,000불을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완공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1년이면 조금 더 좁겠죠, 그 폭이. 근데 예를 들어서 2년이다 했을 경우는 뭐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에 나머지 5% 25,000불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컴플리션이 됐을 때 25,000불을 내면서 몰기지 시작해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10%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8%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요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디파짓이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디파짓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 디파짓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벨로퍼들도 20%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그 디파짓을 조금 낮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25,000불 정도는 50만 불짜리 살 때 25,000불은 1년에 모을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분양으로 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분양으로 갔을 때랑 지금 살 수 있을 때랑 조금 뭐 GST 텍스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지만, 어쨌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면 5%를 갖고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마켓이 지금은 안 좋지만 또 2년 후에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이럴 때 또 놓쳐버리면은,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금 50만 불 하는데 2년 후에 가격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캐나다 좀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1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안 좋은 케이스로 분양 좀 실패 사례들도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마켓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마켓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5%가 있다? 그러면은 분양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25,000불 1년에 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만 불이면 3만 불이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물론 밴쿠버가 뭐 세계에서 3위래요. 도시 중에서 가장 뭐 인컴 대비해서 비싼 데가 밴쿠버라고 하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가능하다. 돈 모아서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켜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됐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얘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밴쿠버 리얼터 최대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까먹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돈을 그렇게 모으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좋은 가격, 맞는 위치,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일 리얼터 604-789-0046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